제가 그 의학 동영상을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요. 제 이렇게 관련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증도 환자에게서 뇌졸중과 발작, 운동장애, 염증성 질환이래 광범위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어떤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거나 혈관에 작용을 하고 둘 다를 작용할 수 있으면 혈관을 갖다 혈관염을 일으키거나 출혈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경직시켜주거나 신경 부분을 경직시켜주거나 해가지고 마비 또는 아주 적은 마비 매우 희한해요. 그래서 손과 발에 갑자기 힘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을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한 마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육 자체가 단단해져 경직이 일어나서 몸이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 생기는 더 하지 마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몸의 경직 마비 이거는 그런 바이러스 증상의 하나로 저는 보여집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코로나 양성 판정받고 신경학적 합병증에 발생 18명은 뇌졸중을 겪었다. 바이러스 종류들이 신경과 혈관을 마비시키거나 이러면 좀 지장을 주는 거죠. 또는 아주 적은 프로테이즈로 지장을 주거나 좀 많이 주거나 적게 중간 정도 주거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뇌졸중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5명은 발작, 26명은 심한 과다 행동과 환각, 선망 증상. 그러니까 뇌신경에 작용을 한다는 걸까?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뇌신경에 대해 작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 그래서 정신병이라든지 각종 뇌의 여러 가지 또는 몸의 운동장애 이런 것들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육의 어떤 갑상선 항진증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어떤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강직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점점 활동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몸이 서서히 풀리는 증상을 가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바이러스와 어떤 정신병에 관련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것도 이것도 보면은 이런 보고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벤 앤델 연구소가 코로나 감염 뒤에 파킨슨병을 보인 사례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세포 공격의 가능성 머리 깨기까지 하고 있고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 전신에 다 작용을 하는데 심장과 폐, 신장, 장기에서 신경세포까지 코로나19의 공격 대상으로 밝혀졌다라고. 코로나19가 파킨슨병을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근육 강직, 손 떨림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진이 도파민 분泌누르는 감소로 이어 신경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신경세포에 감염이 되면 그 부분이 경직 현상을 일으키거나 기능 작동에 있어서 약간 아주 부분적으로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중증 정도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 완전 마비겠죠. 그래서 조금 감염됐으면 살짝 경련, 떨림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약간 운동장애가 갑작스럽게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근감소증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근감성이 식사 부족해서 근감소증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다 바이러스 작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파킨슨 같은 것도 이게 뭐 치매, 아니면 뇌졸중, 중풍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출혈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뇌출혈 아니면 혈관 막힘 이런 것은 중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머릿속이 까매지면서 얼굴이 한쪽이 마비가 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은 없어졌는데 오늘 또 며칠
그런 현상이 그것만 먹고 이렇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만 안 먹었어요. 안 먹. 별다른 문제는 없는 데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의견이 기울고 있고요. 혈관 막힌 것도 계속 뚫고 할 거고요. 기울더라도 내가 뭐 혈관이 좀 막혀 있으니까 그것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뇌척수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이거는 뇌와 척수 조직에 광범위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의식장애, 발작, 반신마비, 실어증 이런 것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뇌졸중, 말초신경 손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랭 발해 증후군도 코로나19에 관련성 의심을 말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몸통과 얼굴에 통증과 마비가 꼭 대상포진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통증과 마비가 발생하는 병, 이건 바이러스 증상으로 보입니다. 듣기 전에 많은 통증이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는 통증의 경우에 바이러스 치료를 의심을 그렇죠. 먼저 선택적으로 제 거는 식품으로 치료하니까 안전하죠. 먹어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파킨슨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 중풍도 일으킬 수 있고 뇌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요 그 사람이 혈관이 좀 막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그렇겠죠. 혈관이 안 막혀 있으면 특히 노인 환자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젊으면 좀 괜찮은데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것이 더욱더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약 상태가 생겨서 결국 파킨슨이 발생하거나 치매, 뇌졸중, 중풍이나 뇌출혈 같은 것이 쉽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비타민 C 공급과 당분 같은 거 부족하게 공급하면 그렇지 잇몸 출혈 같은 거 이렇게 내장 출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뇌 쪽에는 출혈이 안 생길까요? 잘 생길 수 있겠죠. 거기는 뭐 안 생긴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소아마비는 소아에게 바이러스가 척수의 신경세포를 침범하여 급성 감염이 발생한다.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신체 마비와 변형이 초래된다. 그래서 신체의 근육은 소위 등골이라고 불리는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신체의 관절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소아마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척수의 신경세포를 침범하여 손상시켜 신경을 문제를 시켜서 마비를 시켜준 마비가 조금 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중증도가 됐을 때 또는 중간 정도가 됐을 때 이상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병도 초기일 때 치료해야 되잖아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그렇죠. 벨마비를 일으키듯이 여러 가지 신경계통에 장애에서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것이 뇌 안에 어떤 신경계통에 뇌신경의 지장을 일으키면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다 없다. 감각장애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뇌신경에 적용해서 저는 이번에 그걸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 난 눈치를 빡 챘습니다.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좀 혈액이 덜 생성돼서 이렇게 빈혈이냐 아니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생긴 거냐. 그때마다 우연히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 안에 생겼다면 뇌 안에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뇌 안에도 어디에 이제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기능 이상을 일으켜준다. 혈압 아니면 혈액순환, 뇌 속에 어떤
동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마비를 시켜주거나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 같은 것이 껴 있고 이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머릿속이 까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한번 신경 써서 치료할 겁니다. 그 증상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숙소의 신경세포를 침범해 손상시키면 해당 신경세포가 지배하는 근육의 기능이 감소합니다. 근감소증, 이렇게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신체 마비와 변형의 조례, 이 소아마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소아마비는 바이러스 인하는 감염성 질환, 호흡기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고 혈류를 타고 척수로 퍼집니다. 신경저죽이 염증을 일으키며 신경조직을 파괴해 해당 근육의 마비가 초래됩니다. 이렇게 근육의 마비가 지속되면 이 근육 위에 움직여지는 관절이 굳어지고 변형해요. 제가 이쪽 부분이 단단해져 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쪽 부분이 단단해져 있거든요. 그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그때도 이쪽 부분이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운동을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단단해진 경우도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무슨 뭐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단단한 증상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시작돼. 근육이 이쪽 부분이 좀 그렇죠. 이쪽 부분의 뒷부분이 이쪽 부분이 목 뒤에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현상이 접대 어지럼 생길 때도 접대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비락이냐 아니면은 여기는 관련이 있느냐 이거를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마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초기 마비라고 볼 수 있는 얼굴이 좀 얼얼해졌을 때 그 증상이 이제 없어요. 다시는 없는데 얼얼해져서 뇌 안까지 해서 마비 증상 기분 나쁜 싸르르한 증상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서 저는 이제 과거에 3차 신경 쪽에서 얼굴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도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팍 챘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잽싸게 내가 바이러스 치료하고 혈관 막힌 거를 또 콜라하고 펩시콜라, 녹차, 홍국성 콩가루 먹어서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 또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와 또 혈관을 갖다 양을 좀 많이 먹기로 콜라 플러스 녹차, 그 다음에 생강 끓여서 먹고 마늘 양파까지도 같이 먹고요. 필요하다 무도 이제 같이 먹고 무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러죠 궤양 증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도 먹어도 괜찮아요. 무도 좋아요. 무도 삭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복용해서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운동에는 별 지장이 없고요. 어지러움 증세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를 치료라 할 것도 없어요. 너무 토마토 케첩 먹으면 되니까 그거 하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사라진 상태입니다. 운동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혈관 막힌 거 뚫어주고 배를 치료하고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 열이 나고 두통, 위장관 증세 이런 전신적인 증상이 있은 후에 비대칭적으로 다리 쪽에 마비가 진행된다. 이렇게 마비 증세는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없다 바이러스는 있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생기는 경우와 초기였을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진행되거나 이렇게 병이 많이 진행돼서 심각해지게 갔을 때는 그때 이제 본격적인 병을 이렇게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은 근육통 같은 거 나타날 때도 그래서 바이러스 침범을 더 의심하거든요. 근육통이 알려주는 몸의 상태 구글 자료 통해서 구글과 병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이 나오면은 무기력하고요. 속이 메스꺼 근육 통증은 누구? 통증 이꼬로 그렇죠. 다 세균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질환으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이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서 근육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근육 경련. 네, 근육 경련도 또 근육 경련은 근육이 수축되거나 이완되거나 원활한 과정이 잘 올바른 속도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 때 근육 경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육의 통증 그러면 뭐 타박상이나 각종 여러 가지 쭉 염증이 생겨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육통은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거 걸렸을 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 뇌성마비라는 게 있는데요.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인데 운동이 잘 안 되고 자세 및 동작 이상, 지연과 운동장애, 언어장애가 잘 생기죠. 정신지체 이런 것들, 이게 그 어떤 정신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장애, 그다음에 경련, 감각장애 이런 것들도 정상. 뇌 다른 부분보다 뇌의 어떤 중추신경, 뇌신경이라든지 중추신경에 작용을 했을 때는 별다른 몸에 특징이 아픈 데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네, 그때 바이러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혈관이 막혔을 수도 있지만 뇌 아니면 출혈이 생겨갖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증세를 의심해야 됩니다.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 뇌성마비. 어린애들에게 뇌성마비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신경근육계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된다. 팔다리 움직일 때 잘 다리가 이제 W형이 되는 증상이 관찰됩니다. 아이가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들고 걷거나 골반이 뒤로 빠지는 증상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팔다리 비대칭적인 양상이 발생합니다. 근육 긴장이 심하다.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 증상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뇌성마비에 대해 몸이 힘이 없어서 축 처진다. 몸이 과도하게 뻣뻣하다. 뻣뻣한 거, 네, 바이러스. 저도 이거를 좀 이게 오미락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뻣뻣해진 다음에 다시 또 어지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혈액순환 장애일 수도 있지만 뭐 우연치 않게 또 여기 또 생겼단 말이에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뇌에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걸리냐라고 그래서 귀찮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치료해야지.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계속 반복될 수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 달 이전에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뭐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어떤 치료 방법도 실력이 증가를 하고 지식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근육에 이런 뇌성마비 같은 근육의 경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관절이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언어 장애와 동반된 뇌성마비.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골고루 봐야지 이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지식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그럼 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라이중 같은 경우에 보면 감기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실험 말기에 뇌압이 상승하고요. 간 기능 장애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심한 구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명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뭐 뇌압 상승, 혈중 암모니아 상승. 간이 이제 이상이 생기니까 암모니아가 상승하게 돼요. 황달이 없는 간 효소 수치의 상승, 혈액 온고 시간의 연장. 간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 온고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약간 경증의 단계에서는 기면, 졸리움, 구토, 간기능 부족. 그다음에 약간 좀 더 깊어지면 깊은 기면 상태, 창난, 망상. 이게 정신병도 생기죠. 창난, 망상, 도발적, 과호흡. 과호흡하면 그렇죠. 바이러스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반사 이상 및 항진. 그다음에 좀 더 가면 둔감한 상태, 가벼운 혼수 및 경련. 그다음에 좀 더 가면 경련하면 바이러스 특징을 저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깊은 혼수 상태 이런 것들이 나와.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면 혼수 상태에 들어 호흡 정지, 동공이야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심장 이상 이런 거 죽는 거겠죠. 이런 것들 바이러스 감염 후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치료법은 없대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그러죠. 이런 걸 하나 봄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통증을 많이 관절이래 통증을 겪는데 보면은 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근육 약화를 호소를 한다. 아까 근감소증 얘기했었잖아요. 근육 약화는 신경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혈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안 돼서 실제로는 근육 약화, 바이러스 의심해야 됩니다. 호흡곤란이 이게 단순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폐가 망가져가지고 폐세포가 망가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근육 약화를 호소하고 호흡곤란, 인지저하,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인지적 그런 우울증을 경험했을 때 이게 불안 우울증은 정신과 쪽이 아니니까 정신계통 예상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뼈 같은 것이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 그러면 바이러스부터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까닭없이 통증과 관련된 전문 병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나 화끈거림. 저도 이게 바이러스 헤르페스 걸리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는데 얼굴이 막 간지럽고 화끈거립니다. 네,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가슴의 조입, 심장계통에 이게 이상이 있으니까 심근염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가슴의 조입, 관절통을 겪기도 근육 경련, 그렇죠. 근육의 약화, 근육 경련을 호소하면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봐요. 코로나는 치료된 것으로 보이나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서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파킨슨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이 약간 뻣뻣해지는 증상. 그래서 이걸 여기에 뻣뻣해져서 제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하필이면 또 코에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발생했네요.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는데 다시 또 생겼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완전히 뿌리를 박멸을 안 시켰는지 다시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 동시에 여기가 뻣뻣해져. 이걸 오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해도 혈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이거를 보면은 머리벨리 뇌염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게 다양한 증상을 보면은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벨리 뇌염을 보면은 머리벨리 뇌염을 한번 볼까요? 뇌염 있죠. 뇌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말씀을. 이거는 이제 머리벨리 뇌염 같은 것도 이게 그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벨리 뇌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감염된 모기 물린 후에 발병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뇌염 바이러스 뇌염을 봅시다. 뇌염을 보면 뇌에 이제 그 뇌염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성 뇌염에 대해서 아까 좀 더 말씀을 드렸죠.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 뇌와 척수가 이제 감염되면 생기고요. 그래서 증상은 여러 가지 뇌염의 흔한 원인은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단순포진 바이러스, 아르보 바이러스,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에스타인 바이러스, 거대스포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헤르페스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세균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연쇄성 고균이 발생하기도 하고, 살모넬라, 시겔라, 콜로, 스트로디움, 다운, 임균 이런 것들 중에서 그다음에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이런 것들, 곰팡이, 결핵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뇌염 증상에는 두통, 발열, 보통 발열하면 바이러스 의심이에요. 두통, 발열,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성이 많죠. 아니면 뇌출혈로 인한 두통이 의심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성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토하면 이것도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의심을 해야죠. 노로바이러스, 의식저하, 혼미, 시력저하, 시력이 떨어진다, 경련 발작, 밝은 빛을 싫어하는 증상, 목에 뻣뻣함, 목에 뻣뻣함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걸 오비락인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인데 하필이면 여기가 빳빳해가지고 목이 뻣뻣하면 혈액이 이제 그쪽에 근육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겠죠. 적은 양의 혈액이 흐르게 하거나 좁아진다는 거죠. 많이. 갓난아이의 경우에 정수리 부분이 붓고 팽창하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잦은 졸음, 혼동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뇌염이 심각한 합병증은 호흡기 기능의 상실, 혼수 상태 사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염의 후유증으로 기억력 상실. 그렇죠. 어떻게 뇌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파킨슨 증상, 치매 같은 것들, 기억력 상실, 뇌의 기능에 장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언어 구사 능력 상실, 실어증, 근육 실종,
근육 근감소증이라는 마비, 시력과 청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염의 후유증은 근육 실조, 마비, 시력과 청력 장애, 언어 구사 능력 상실, 기억력 상실, 치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지속적인 두통, 구토, 고열 영상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봄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라고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보면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밝혀진 이런 질병들을 보면은 공통 증상이 있더라니까요. 근육, 수축, 경련, 마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출혈, 세균성 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을 잘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 이제 의학을 구축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봄으로써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보면은 미국에서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이 일어나고 정신지체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기억장애, 편마비가 일어나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바이러스 뇌염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5에서 20%가 사망하고 20%는 정신지체, 기억장애, 편마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다. 바이러스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성 그런가 봐요. 신경계통에 작용을 해서 신경 이상을 일으킨다. 거죠. 뇌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을 때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뇌에 침범할 수 있다 없다? 네, 헤르페스성 뇌염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 좋죠. 네, 엎친 데 덮친 데. 어쨌든 하나 치료하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복잡해졌는데 뭐 나는 이게 치료 방법이 다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분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필이면 뇌 안에 감염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복잡한 일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또 그런다는 거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완치 치료약이 없어요. 저도 이걸 완치되지 않는 것으로 혈액 속에 있는 거는 가능한데 신경제로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잘 감염 완전한 박멸을 저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 비장 비대 이런 것 비장 비대 그러면 전리품 비대나 갑상선 비대도 저는 바이러스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간 비장 비대 그러면 바이러스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다라는 다른 질병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밝혀진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 증상을 금방 눈치를 채거든요.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도 이게 시간이 그러지 진단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단이 의심될 때에도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대증요법을 시행한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나트륨 혈중도 나타나고요.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해 제가 좀 동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서 다음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좀 마비가 있을 수 있어요. 마비가 경직, 근육의 뻣뻣함, 저는 이걸 약간 의심하고 있대요. 갑작스레 여기 부분이 뻣뻣해져서 의심하고 있다고 저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뇌에 헤르페스가 감염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헤르페스 완치가 없는 이상. 다행히 그래도 토마토 케첩이라든지 제거올로기 그렇죠. 혈액 속에 있는 것은 즉시 소멸이 되고 별다른 고생 없이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을 연구하기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뇌와 척수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뇌 기능이 뭐 어디에 감염됐든 간에 뇌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기억 장애도 있을 수 있다. 해마에 감염될 수도 있고 뇌하수체 감염 볼까요? 뇌하수체 감염 이것은 뇌의 어떤 부분을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란 뜻이죠.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뇌하수체라는 뇌 중앙에 기관이 있는데 시상하부 아래쪽에 크기는 1.5cm 내 무게는 1g에 채 안 된다. 우리 신체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절중 주다. 유주 분비 호르몬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 프로모론 분비를 통해서 신체에 영향을 준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이나 갑상선 생식기관,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뭐 항인효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저는 종양을 바이러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뇌하수체 종양, 암을 그렇게 입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그거 바이러스가 생겨서 거기 이제 암덩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조직 비대가 생길 수, 조직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상적,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거기 이제 기능 이상이 생겨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거나 체중 증가, 오히려 팔다리는 가늘어진다. 이렇게 뭐 성욕 상실, 불임, 골다공증, 여성에게는 생리불순이나 유주 분비,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 그래서 거인증,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말단 비대증, 얼굴과 손발이 커지는 질환이 된다. 이런 걸 올리겠습니다. 종양이 이제 커지면 뇌하수체 주변의 시신경이나 뇌조직을 압박하고 시력을 저하를 해 시야 결손, 근육마비, 두통, 뇌하수체 기능 부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코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수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네, 동영상 끊고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